지난 영상에서 이어지는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35세의 철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45세까지의 부동산 투자 여정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35세의 철수와 33세의 영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대략 1억입니다. 자, 사회생활을 각자 7년, 부부 도합 14년 동안 하면서 각각 1.5억씩을 모아 총 3억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양가 도움 1억을 활용하여 10억짜리 이문 쌍용 아파트를 매수한 것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이문 쌍용이 이들의 종자주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들의 다음 10년간 부동산 투자 여정을 같이 훔쳐봅니다. 오늘도 이문 쌍용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지만 예시 단지일 뿐 추천 단지는 아니라는 점 꼭 유념하시고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1. 이문 쌍용 매수 후 자금 흐름. 6억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1년 상환액은 총 3,437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세전 1억인데 이들의 실수령액은 각각 4,300만원으로 도합 대략 8,600만원입니다. 이 중 3,437만원은 이제 꼼짝없이 원리금 상환에 쓰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이자에 해당하는 돈만 바로 가계부상 지출에 들어가야 하고 주거비 항목에 들어가면 됩니다. 원금에 해당하는 돈은요, 지출이 아니고 저축액이며 당연히 지출 가계부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잉여 소득액은 5,163만원입니다. 2인 가구의 적정 생계비는요, 연에 3,600만원 수준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대략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563만원이 남는 돈이 됩니다. 하지만 주담대 상환액 중에 원금에 해당하는 돈은 저축액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금 균등이란 원금과 이자액을 합하여 매달 상환하여 납부하는 돈이 항상 같게 만든 그러한 대출 상환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달 상환하는 원금의 경우 첫 달이 86만원으로 가장 적고 마지막 30년 후에 마지막 달이 285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반대로 이자의 경우 첫 달이 200만원으로 가장 크고요, 마지막 달이 9,617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DSR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추가 투자나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연에 1,563만원이 남는 것이죠. 자, 이 돈은 처음에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던 것처럼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정액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월에 125만원 정도를 글로벌 자산 배분에 적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ISA 계좌에 2천만원 한도로 우선 적립을 하고 나머지 여분의 돈이 더 있는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10년 후. 자, 그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45세가 되었습니다. 자,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문 쌍용의 가격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사실요 10년 후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나리오를 그려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위 그림은 이문 쌍용의 지난 20년간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451%로 대략 4.5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최근의 급등을 제외하고 보면 10년에 대략적으로 2배 올랐다. 그래서 20년에 4배 정도 올랐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10년 후에도 보수적으로 2배 정도 올라서 대략 20억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방식입니다. 철수가 45세가 된 시점에 이문 쌍용이 20억 정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총 금액 6억 중에 4.7억 정도의 원금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소득도 1년에 대략 5%씩은 늘어서 10년 동안 총 60% 정도는 올랐을 것입니다. 부부 합산 대략 1억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실수령액으로는요 각각 6,200만원이고 도합 1억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이도 한 명 정도는 생겼을 것이고 맞벌이를 유지하려면 아이 돌봄 비용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에 5% 정도 증액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연봉이 10% 정도의 자산 배분을 실행했다고 가정하면 대략 10년 후에 2.89억 정도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달에 실수령액 1억 2,400만원으로 대출 원리금 3,473만원을 갚고 2,500만원은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적립을 하고 남은 6,400만원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3인 가족이 월에 500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상당히 적정한 수준이죠. 거기에 순자산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4억에서 18억으로 10년 동안 대략
5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엄청난 투자 성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실거주 1주택으로 이런 자산 상승을 경험한 분들은요,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그만큼 늘어나고 부동산 특성상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것이죠. 3. 이제 최종주택으로. 이들의 순자산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대략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45세경에 최종주택을 대략 30에서 40억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 시기 40억짜리는 지금 2026년 가격 기준으로는 20억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20억 수준의 주택이 바로 이들의 최종주택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10년 후에는 대략 40억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보수적인 계산. 우리가 지난 2편의 영상을 통해서 계산한 철수의 여정은 사실 공부를 한 부동산 투자자 기준으로 보면요, 상당히 보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베팅해서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개발 사업을 잘 살면 10년에 2배가 아니라 3, 4배까지도 오릅니다. 더 넓은 평형으로 공사비만 내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갈아타기를 일생에 딱 한 번만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보통은 첫 주택 이후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공부를 한 부동산 투자자라면 3, 4번은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전세를 끼고 미리 매수를 해두고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갈아타는 그러한 방법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위와 같이 크게 점프업 할 수 있는 세개를 넣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철수의 사례는 매우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만약에 이런 보수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투자자스러운 방식으로 최종주택의 규모를 최초 종자주택의 규모에서 3배 수준까지 만들고 싶은 분은요, 고정 댓글에 부동산 6가원칙 투자법 강의 공지를 참고를 해주세요. 결국 실제 투자에서는요, 위 예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 노력과 공부가 필요한 그러한 영역입니다. 해당 여정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만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경제였습니다. 안녕.